안녕하세요. 월세님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매입한 저의 첫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제가 매수한 다가구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형 아파트 월세 투자를 4년간 그 당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월세를 높이기 위해서 2022년 겨울부터 다가구 매수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해왔죠. 하지만 아파트 투자 정보는 많아도 다가구 투자 정보는 충분하지 않아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겪으며 알아가야만 했죠.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적절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매수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익률을 공개한다면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도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여 월급 이상의 월세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도 마련했으니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와 월세 소득을 기대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초반부터 월세 투자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젊을수록 시세 차익형 투자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지만 저는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저의 목표가 월급보다 많은 월세를 만들고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의 목표를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년간의 노력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것이 바로 이번 다가구 주택 매입이었지요. 자, 그럼 우선 제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의 첫 다가구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연식은 2001년이니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2024년 2월에 3억 8,500에 매입을 했고요. 수도권은 아니고 인구 80만이 넘는 나름 지방에 위치한 대도시에 위치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룸으로만 1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입 당시 월세가 관리비 포함 420만 원이 약간 넘게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치가 상업지와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의 단점을 커버해주죠. 그리고 인근에 굴지의 대기업이 여럿 들어와 있어 임차 수요는 뒷받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다가구 매물을 처음 발견한 때는 2023년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매물을 보고 매수할지 고민하는 고작 그 몇 시간 동안 다른 분께서 매수하기로 하셔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하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 좋은 가격의 매물은 바로바로 나간다는 것을 몸소 배운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건물이 다시 매물로 나와 제가 매수를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실제 제 첫 번째 건물 월세에 대한 수익을 알아볼까요? 우선 제가 투입한 금액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한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고요. 원래 내놓은 가격에서 500만 원을 내고 하였습니다. 워낙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 많은 금액을 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등록세가 있겠네요. 저는 이미 다주택자여서 12%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어머니 명의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1.1%의 취등록세, 즉 42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고 신용대출로 다가구를 매수하였기에 법무사를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셀프 등기도 진행하였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요. 170만원 조금 안 되게 지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워낙 잘 소개해 주신 건물이라 내고 없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출된 비용을 알아볼까요? 매매비용,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총 합이 3억 9,09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총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이 있는데요. 15가구의 원룸으로부터 보증금은 총 1,200만원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내부 수리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최소한의 보증금만을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200만원으로 매우 적었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대출 금액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받지 않고 신용대출로 2억 2천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의 이율은 4.95%이고요. 이자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입한 실제 금액 3억 9,090만 원에서 신용대출 보증금의 합을 빼면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5,89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월 고정 지출 내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룸 15개에서 약 42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용대출 2억 2천에 대한 이자 90만 원, 인터넷 비용 6만 원, 수도요금이 한 달에 18만 원, 주택관리 비용이 월 7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도 곧 가입할 예정인데요. 대략 5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들 비용을 다 더하게 되면 매월 고정 지출로 126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제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월세 420만 원, 년 수익으로 전환하면 420 곱하기 12 해서 5,04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월 126만 원이므로 년으로 환산 시 1,512만 원이죠. 따라서 5,040만 원에서 1,512만 원을 빼주게 되면 저의 순수익 금액은 3,52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도 알아봐야겠죠. 년 순수익 금액 3,528만 원을 순수 투자 비용 1억 5,890만 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22.2%, 2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정도 수익률은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20%가 넘게 된 것은 대출 레버리지 효과와 오래된 주택이라 주택 매입 금액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죠. 따라서 비교적 신축 건물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보다 수익률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저처럼 2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신다면 최소 1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 또한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는 필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세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매입을 했죠. 이렇게 할 경우 저의 부모님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또한 임대소득이 비과세 처리가 되니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의료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회사 의료보험 가입자에 여전히 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월세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매수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절반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개의 원룸 중 8가구를 비우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리모델링은 4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수익도 증가할 것이고요. 몇몇 원룸은 전세로 전환하여 투자금도 회수할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임차인도 모두 맞추게 되면 그때의 수익률도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수익률은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